미스스한 이야기. 오늘은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0년 5월 2일 새벽 5시 미국 롱아일랜드 서포트 카운티 길고 비치 인근에서 911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23살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하고 있던 셰넌 길버트였죠.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자신을 불렀던 손님 집에서 맨발로 뛰쳐나온 셰넌은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다급한 목소리로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911 요원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셰넌은 말을 무시한 채 어두컴컴한 해안 쪽으로 달려가죠. 셰넌은 주택가로 향해 이웃들의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도와달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은 도움을 주려고도 했지만 이때마다 셰넌은 계속 도망쳤죠. 마치 무언가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911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람도 이웃도 모두 피해 도망치던 셰넌은 결국 실종되었습니다. 성을 사고 파는 여자의 실종은 그렇게 특종거리가 아니었죠. 이런 여성의 경우 대부분 집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가출혹은 아예 가족을 버리고 새 삶을 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수사에 별 흥미가 없었던 뉴욕주 경찰 당국은 셰넌 가족의 닥달에 못 이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셰넌을 찾기 위해 길고 해변 인근은 물론 롱아일랜드 일대를 뒤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7개월이 지나도록 셰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흔적 하나 발견하지 못했죠. 그런데 느닷없이 셰넌이 실종된 장소 인근인 길고 해변에서 한 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은 낡은 마대자루 안에 들어있는 상태였죠. 처음에는 셰넌인 줄 알았지만 시신의 정체는 셰넌이 아니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 뒤로 롱아일랜드에서 계속 시신이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시신을 찾은 후 이틀 뒤 같은 곳에서 3구의 백골 사체가 추가로 발견되었고 길고 해변에서 찾은 시신만 11구에 달했죠. 셰넌은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년 7개월 만인 2011년 12월에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색 범위가 커질수록 발견된 시신은 많아졌고 총 16구가 발견되었죠. 이 희생자들 중 10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이었고 셰넌과 같은 성을 사고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희생자들 중에는 신원 미상의 동양인 남성도 한 명 있었는데 이 남성 역시 여성 복장을 한 채 시신이 발견된 점을 볼 때 성을 사고 파는 업종에서 종사하다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의 딸로 밝혀진 2세 여아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많은 공분과 관심을 끌어모았죠. 그러나 무려 16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수사는 전혀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 상태였죠. 게다가 1년 7개월이 흘러 셰넌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늪지대였는데 경찰은 조사 결과 셰넌이 살해당한 것이 아닌 실족에 따른 익사라고 밝혔습니다. 길고 비치에서 발견된 다른 시신들은 모두 자루에 쌓인 채 완전히 매장되어 있었고 사인도 질식사였는데 셰넌은 발견 당시 신체 일부가 땅밖에 노출된 상태였고 살인으로 보기에도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죠. 또한 평소 조울증을 앓던 셰넌이 사건 당시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사 판단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16구의 시신 중 몇 명이 연쇄살인의 피해자인지 범인이 한 명인지 여럿인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모든 게 의문으로 남은 채 시간만 흘러갔죠. 경찰이 확신한 것은 길고 비치에서 발견된 4구의 시신은 동일범의 소행이고 한 명인지 여럿인지 모를 연쇄살인범은 남성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중 한 명을 살해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그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롱을 하였는데 이때 범인의 목소리가 남자였거든요. 유기수법을 분석해보면 인근 지리에 밝은 롱아일랜드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역시 짐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게 다였습니다. 다른 모든 추측은 추측일 뿐 근거가 없는 것들이었죠. 수사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피해자들이 성을 사고 파는 여성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대포폰을 쓰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행선지를 숨기기 때문에 동선은 물론 용의자도 특정되지 않았죠. 연쇄살인범이 치밀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 4월에 6번째로 발견된 여성 시신과 7번째로 발견된 여아의 시신은 해변 인근에서 불과 60m 거리를 두고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둘이 모녀로 추정하고 조사했으나 유전자 감식 결과 여아의 치모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존스비치 주립공원에서 발견된 9번째 시신이었죠. 이 사실을 알아내는 데만 무려 5개월이 걸렸습니다. 두 사건은 관할이 달랐기 때문에 자료 공유 및 수사 공조에 한계가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죠.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범인이 전직 경찰과 같은 수사체계 정통한 법 집행관 출신일 것이란 가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설은 가설일 뿐 그 무엇도 확정되지 않은 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죠. 사실상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동안 경찰 당국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3년 롱아일랜드 연쇄 살인 사건을 기반으로 한 소설 사라진 소녀들이 출간되었는데 이 소설의 작가이자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콜커는 서포크 카운티 경찰이 큰 사건을 감당할 여력이 없어서 수사가 확대될수록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고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직업을 문제 삼아 개별 사건 간 연결고리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죠. 2011년에는 피해자 셰넌 길버트의 여동생 사라가 미시
CBS 방송의 48시간 미스터리에 출연했는데 경찰이 언니를 인격체가 아닌 그저 사라진 매춘부로 취급했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로버트 콜커 역시 피해자들이 더 높은 사회계층에 속했다면 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했을 것이라고 말했죠. 워낙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사건이다 보니 사건을 해결하고 유명세를 얻기 위해 사설 탐정들까지 수사에 뛰어들었지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던 수사가 서서히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사건이 진전을 보인 것은 2022년부터였죠. 12년 동안 범인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이 목매고 있던 증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생자 중 한 명이 사라진 현장에서 픽업 트럭 한 대가 목격되었다는 증언이었죠. 경찰들이 이 증언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파고든 결과 픽업 트럭은 2022년 3월 14일 누구의 소유인지 밝혀지게 됩니다. 목격자의 증언과 일치하는 차량은 검은색 쉐보레 아발란치였죠. 조사해보니 사건 당시 픽업 트럭의 소유자는 렉스 휴어먼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이때부터 수사 당국은 렉스 휴어먼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망을 좁혀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죠. 렉스 휴어먼은 롱아일랜드에서 나고 자란 59세 남성으로 피해자들 다수가 매장된 길고 해변 인근에 살았으며 1987년부터 맨해튼에서 건축 컨설턴트로 일해왔다는 게 밝혀지죠.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렉스 휴어먼은 여느 직장인과 다를 게 없었거든요. 또 허탕이라고 생각이 들 무렵 렉스 휴어먼을 감시하던 와중에 경찰은 그가 먹다 남은 피자 크러스트가 든 상자를 맨해튼 사무실 밖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였고 이 피자 크러스트에서 나온 DNA를 감식해보았죠. 피자 조각에서 발견된 DNA와 살해된 피해자들의 시신에서 발견된 남성 머리카락의 DNA는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렉스 휴어먼을 체포했죠. 그리고 자택은 물론 회사까지 압수수색에 들어갑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국은 렉스 휴어먼의 자택에서 무려 200점이 넘는 총기를 발견했고 렉스 휴어먼이 자택과 맨해튼의 사무실에서 일회용 선불폰으로 성을 사고 파는 여성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까지 밝혀냈죠. 또한 연쇄살인 희생자 사진 및 관련 기사를 반복적으로 찾아본 증거 또한 확보했습니다. 아직 용의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범인이죠. 렉스 휴어먼은 이혼한 상태였지만 딸 하나와 입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딸은 아빠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큰 충격을 받았고 그의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렉스 휴어먼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매일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평범한 남자였거든요. 서포크 카운티 형사법원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렉스 휴어먼을 2010년 시신으로 발견된 3명의 여성에 대한 1급 그리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금 발견된 증거들로는 다른 피해자들까지 엮기는 힘들거든요. 렉스 휴어먼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보석 없는 구금을 명령했죠. 렉스 휴어먼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포크 카운티 경찰청장은 DNA 감식 과정 등의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분명한 건 그에게 상당한 살해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죠. 무려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기는 했지만 이제라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연쇄살인 사건의 유령 용의자가 잡혀서 다행이네요. 롱아일랜드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